네, 안녕하십니까. 자, 공개 특강 촬영인데요. 20장 현금흐름표 파트 촬영입니다. 어, 교재 11판 교재, 11판 교재 1479페이지 펴시면 5.4란 제목의 외화현금흐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관련된 내용을 풀어줄 겁니다. 그 내용이 관련되어 있는 어떤 주관식 문제가 여러분 서브노트 438페이지입니다. 거기 8번 제목에 추가 주관식 문제라고 해서 여기 서브노트에 들어있거든요. 그 문제를 풀면 그 외화연금으로 관련된 그 본문 내용에 정리가 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좀 풀어드릴게요. 자,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현금흐름표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주관식 문제를 먼저 풀어봐야 되거든요. 현금흐름표라는 걸 공부해 보셨다면 영업활동과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이 있는데 그 세 가지 활동을 골고루 이렇게 분석하면서 현금으로 작성해 보는 주관식 문제를 풀어봐야 이게 어떤 현금흐름표에 대한 틀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실 때마다 이 공개 강의를 통해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게 저렇게 접근하는 거구나라는 걸 저랑 같이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바로 문제를 분석하겠습니다. 요 서브노트를 보시고요. 그 주관식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438페이지 서브노트를 보시고요. 거기에 추가 주관식 문제라고 나와 있는 자료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현금흐름표 가르칠 때 그런 말 하죠. 현금흐름표는 네 가지 재무제표 중에 가장 마지막에 만드는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현금흐름표를 만들 때 이미 그 회사의 재무상태표와 그 회사의 포괄손익계산서는 만들어져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거기 먼저 나와 있는 양식이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가 다음 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그 재무상태표를 볼 때 제가 이 말도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출제자가 자료 줬을 때 어느 쪽이 기초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먼저 있는 게 기초금액이고요. 그 옆에가 기말금액인데 이 문제는 잘 보시면 먼저가 X2년, 그 다음에 X1년. 그러니까 먼저 있는 게 기말금액이죠.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활동 구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활동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현금흐름표의 맨 마지막에 기초연금과 기말연금에 적는 거죠. 매출채권이 나오죠. 매출채권은 영업활동이고요. 바로 밑에 있는 손실충당금도 영업활동 관련된 겁니다. 재고자산 영업활동이고요. 선급비용 영업활동입니다. 페어밸류 OCI 선택. 여러분 선택자가 붙었다는 건 지분상품이죠. 채무상품이 아니고 선택. 요거 지분상품 투자활동입니다. 설비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투자활동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도 딸려 있는 거니까 함께 투자활동으로 보는 거죠. 대변을 보시면 매입채무라는 계정 과목이 영업활동이고요. 단기차입금이 재무활동입니다. 미지급 비용은 영업활동이고 미지급법인세는 이제 출제자가 말해줘야 되는데 이 문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물음 있습니다. 물음에 단서가 있는데 확인해 보시면 이자 수치, 이자 지급, 법인세 납부,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이 출제자는 이자 수치, 이자 지급, 법인세 납부를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게 이제 IFRS에서는 활동 구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출 문제들은 실제 시험에서 활동 구분을 출제자가 언급해 줍니다. 그다음 그래서 다시 앞으로 오시면 미지급 법인세는 그래서 영업활동으로 봐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 사채. 근데 뭐 법인세는요. 기본적으로 특별한 말 없습니다. 영업활동으로 보기에 출제하고 있어요. 사채라는 것은 재무활동입니다.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적 과목이 있는데 이게 무조건 재무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좀 이따 나오겠지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으로 인해서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면 그 이자 비용은 무조건 재무활동으로 봅니다. 무조건 재무활동.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은 무조건 재무활동입니다. 활동 구분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4할차 상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은
재무 활동입니다. 이런 걸 제가 이제 기본서 가르칠 때 강조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자본금, 자본금은 재무 활동이고요. 이익잉여금은요, 당기순이익이 쌓이는 곳인데 현금 배당금을 지급하면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죠. 이 문제에서 현금 배당금 지급하는 건 재무 활동으로 보는 겁니다. 이 문제는. 자, 그다음 마지막에 금융자산 평가 손실의 OCI, OCI가 이제 기타 포괄 손익인데 이 금융자산 평가 손실이 이 문제에서 페어 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이랑 관련됐으니까 투자 활동으로 보는 겁니다.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바로 밑에 있는데, 자, 손익계산서에 적혀 있는 건 발생 기준인 거 알죠? 발생 기준 데이터, 발생 기준. 우린 지금 현금으로 표 만들 거고요. 현금 기준 데이터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출발을 발생 기준에서 하는 거죠. 손익계산서의 숫자에서 출발해서 현금 기준 데이터를 찾는 겁니다. 자, 먼저 손익계산서의 첫 번째 매출액은 영업활동이고요. 매출원가도 영업활동. 매출 총이익은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이지 매출 총이익이 독립된 계정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을 활동 구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영업활동인 거 알면 됐죠. 종업원급여 영업활동이고요. 감가상각비가 유형자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투자활동으로 봅니다. 매출채권 손상차손은 영업활동이고요. 판매비는 영업활동. 외화환산 이익이 있는데 요거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외화환산 이익. 자, 외화환산 이익은 이게 뭐랑 관련해서 발생했냐에 따라서 활동 구분이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이 문제에선 현금에서 발생했거든요. 잠깐 넘겨보겠습니다. 440페이지 추가 자료가 있어요. 추가 자료 마지막 7번 자료 보시면 밑줄 한번 치세요. 외화환산 이익 3만 원은 외화예금에서 발생한 것이다. 외화예금, 현금이거든요. 현금에서 외화환산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이걸 정리해 주려고 이 문제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걸 확인할 겁니다. 다시 앞으로 오시고 439페이지 손익계산서에서 외화환산 이익 밑으로 가시면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이 이 문제에서는 영업활동으로 회사가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에서 활동 구분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이자 수익의 경우에 현금을 받은 거, 이자 비용의 경우에 현금을 지급한 거, 이런 걸 우리는 활동 구분을 회사가 선택할 수 있고요.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거는 활동 구분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 중에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4할차 상각이 들어있습니다. 조금 이따 분석할 건데 그 이자 비용 중에서 11만 원 금액 중에서 만 원만큼이 4할차 상각인 걸 조금 이따 알게 될 겁니다. 그 4할차 상각은 아무리 이 회사가 이자 비용의 이자 비용, 이자 지급액을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는 걸 선택했다 하더라도 4할차 상각은 현금이 나간 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활동 구분을 선택할 수 없고요. 4할차라는 계정 과목이 재무활동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이자 비용도 재무활동으로 봐야 된다. 이걸 이따 강조하겠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투자활동으로 봐야 되고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밑에 법인세 비용 이 문제에서 영업활동으로 봅니다. 당기순이익이고요. 당기순이익 밑에 OCI가 있죠. OCI. 자, OCI 그 투자활동인데요. OCI 7,000원 투자활동입니다. 넘기시고 추가 자료가 있는데요. 추가 자료 1번에서는 장부금액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고 추가 자료 2번은 설비자산, 3번은 단기차입금, 4번은 사채, 5번은 현금 배당 지급했단 말이 나오고요. 6번은 선급, 미지급 모두 판매비랑 관련돼 있다고. 마지막 7번이 외화환산 이익은 예금에서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음을 보시면 물음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직접법에 따라 영업활동 현금 물음 찾아라. 이게 질문이고요. 두 번째, 간접법에 따라 만들어라. 자, 그래서 제가 기본서 우리 강의해 줄 때 현금 물음표를 최종 작성할 때 직접법으로, 그러니까 영업활동을 직접법으로 할 때랑 간접법으로 할 때 접근하는 순서를 어떻게 하라느냐면은 직접법일 때는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 순서대로 접근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간접법을 작성할 때는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
순서대로 접근하면 좋겠다는 조언을 해 줬거든요. 자, 이 문제 먼저 직접법 먼저 할 겁니다. 직접법 먼저 마무리하고요. 간접법을 해줄 건데 간접법을 제가 연습시켜 줄 때 그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 순서대로 분석해 가면서 작성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법을 먼저 끝내드릴게요. 여러분 거기 서브노트에 보면 요 양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 양식에 채워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채워 넣으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직접법으로 현금흐름표 활동별로 이렇게 구분할 때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먼저 영업손익이라는 거. 영업손익을 손익계산서에 있는 계정 과목 가지고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손익계산서.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있는 숫자를 여기다 쫙 적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적히는 숫자는 발생 기준입니까? 현금 기준입니까? 당연히 발생 기준 데이터를 적을 거고요. 그다음 여기입니다. 여기에 적는 게 요게 BS가 뭐죠?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에 요 관련된 활동과 관련된 자산부채 증감을 적을 거고요.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찾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자료 보시고요. 손익계산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보고 적을게요. 손익계산서의 첫 번째. 여러분, 직접법 연습할 때는 직접법은 손익계산서에 있는 계정 과목 순서대로 적는 겁니다. 손익계산서를 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매출액 붙어 있는데 자, 직접법은 손익계산서에서 영업활동 관련된 손익만 가져다 적는 겁니다. 직접법은 영업활동 관련된 손익만 가져다 적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직접법이 다 끝난 다음에 간접법을 하게 되면 간접법은 모든 손익이 다 합산되어 있는 마지막 금액 단기순이익에 출발해서 영업활동만 남기기 위해서 영업활동 아닌 걸 제거하죠. 영업활동 아닌 걸 제거해.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직접법은 여기에 영업활동 관련된 손익만 갖다 적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매출액이 있는데 매출액을 342만 원이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매출원가 238만 원 적으실 때 수익은 더하기로 적는 거고요. 비용은 빼기로 적습니다. 수익은 현금 유입액으로 나올 거고요. 비용은 현금 유출액으로 나올 겁니다. 현금 유출액. 그래서 수익은 더하기, 비용은 빼기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종업원 급여인데요. 여기 종업원 급여가 따로 없죠. 그래서 판매비와 종업원 급여 지급한 걸 함께 분석하는 걸로 했어요. 요구사항이. 그래서 여기다 종업원 급여까지 같이 적겠습니다. 판매비에다가 종업원 급여 26만 5천 원. 만약에 출제자가 종업원 급여라는 걸 별도로 적도록 요구했다면 종업원 급여는 따로 파악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감가상각비 무슨 활동이라고요? 투자 활동이니까요. 여기다 적는 게 아닙니다. 감가상각비는 여기다 적는 게 아니고 매출 채권 손상 차손 영업활동 중에서도 여기입니다. 매출활동과 관련돼 있습니다. 매출 채권에서 손상 차손 생긴 거니까. 그 다음 판매비가 있습니다. 판매비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외화환산 이익은요 3만 원만큼 이게 저기 현금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적습니다. 자, 이따가 이거 3만 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외화환산 이익 3만 원. 자, 그 다음 이자 수익은 5만 원. 그 다음 이자 비용은 11만 원. 그 다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있는데 무슨 활동? 투자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안 적습니다. 우린 직접법일 때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업활동 관련된 손익만 갖다 적습니다. 영업활동 손익만.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여기서 영업활동 손익이 아닌 게 있어요. 여기 요 11만 원에 영업활동 손익이 아닌 게 있어. 그걸 이제 제거해야 됩니다. 영업활동 손익만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법인세 비용이 3만 원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적었습니다. 이렇게 손익계산서에서 영업활동 관련된 손익만 갖다가 다 적었습니다. 여기까지
다 적었어요. 그다음 자 이제 뭐 할 거냐. 현금 기준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요 발생 기준과 현금 기준의 디퍼런스가 요 관련된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 증감에 반영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매출 활동 관련된 자산의 증감, 매출 활동 관련된 부채 증감 요런 걸 갖다 적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개정을 보세요. 재무상태표를 보세요. 438페이지에 있습니다. 서브노트. 거기에 매출 채권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매출 채권이 변했는데요. 15,000원만큼 증가했습니다. 우리 자산과 현금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자산과 현금. 자, 매출 채권이 증가한 거는 차감으로 표시합니다. 그다음 손실 충당금이 증가했는데 이건 대변 잔액이 증가한 거니까 정비례한 걸로 적도록 합니다. 2,000원. 그다음이 재고자산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했기 때문에 반비례니까 더하기로 적는 거고요. 그다음 선급비용이 2만 원 감소했는데 2만 원만큼 여기 판매비, 선급비용 이렇게 감소했으니까 더하는 걸로 적었습니다. 그다음 자산 쪽은 이제 끝났네요. 부채 쪽으로 가겠습니다. 부채 쪽에 매입 채무가 영업활동 관련된 부채입니다. 그 중에서도 매입활동 3만 원만큼. 그럼 3만 원 증가했으니까 얘는 정비례니까 더하는 거고요. 3만 원. 그다음 단기 차입금은 재무활동이고요. 미지급 비용이 3만 5천 원 증가했습니다. 미지급 법인세가 3만 원 증가해서 이쪽에다 적겠습니다. 자, 다 적었어요? 자, 끝나갑니다. 직접법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로 분석할 게 여기인데 이거 이따가 이제 간접법 할 때 나오는데 요 이자 비용이 4할차 상각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추가 자료 보겠습니다. 추가 자료 440페이지 거기에 추가 자료 몇 번 보시냐면은 4번 추가 자료에서 액면 40만 원의 자체를 35만 원에 할인 발행했다는 말이 보여요. 그러면은 올해 할인 발행했으니까 할인 발행 차금이 5만 원 생겨. 5만 원. 5만 원만큼 할인 발행 차금 생기는데 앞에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재무상태표의 기초에는 사치 할인 발행 차금이 없어요. 없는데 기말에 4만 원 있습니다. 4만 원. 자, 5만 원이 아니라 4만 원. 그 말은 만 원만큼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 말은 사치 할인 발행 차금 생겼다가 이쪽에 분기 한번 해볼게요. 이따 분석할 때 또 나올 건데 사치 할인 발행 차금을 5만 원만큼 발생시켰다가 만 원만큼 이렇게 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자 비용 잡고 사치 할인 발행 차금 이런 게 오래 존재한다는 건데 이렇게 이자 비용 여러분 요 이자 비용이 만 원이라고 잡혔죠. 요 이자 비용 만 원 일로 오세요. 여기요 이자 비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자 비용에 여기 11만 원에 요 만 원이 들어있는 건데 이게 무슨 활동이냐 무슨 활동 요렇게 현금 유출이 없는 사치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하면서 이자 비용 발생한 거 이거는 활동 구분을 무조건 요 BS 계정을 따라가라고 제가 기본서 할 때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기 중급회계 본문에서 가르쳐 드렸어. 이게 중요한 거야.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서 4할차라는 계정이 요게 재무활동입니다. 요게 재무활동이면 이게 재무활동 관련된 비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무활동이니까 이게 재무활동이에요. 만 원만큼. 그럼 만 원만큼 재무활동이니까 일로 오세요. 여기 영업활동만 집어넣어야 되는데 만 원만큼이 여기 재무활동 들어있는 거예요. 만 원만큼. 요 제거하는 겁니다. 요 만 원만큼 적으세요. 만 원. 플러스 만 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영업활동 관련된 비용만 남습니다. 다 했고 여러분 이 숫자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부터 요거 한번 더해 보세요. 더해 보시면 얼마 나오는지 적겠습니다. 이게 340만 원 나오고요. 확인하세요. 여기 이제 더하니까 231만 원이고요.
더하니까 68만 원이고요. 더하면 5만 원이고요. 더하니까 마이너스 10만 원이고 더하니까 0이고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접법이 끝난 겁니다. 이게 이 문제 직접법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찾은 거예요. 자, 밑에 우리가 찾은 이 숫자가 현금 기준 데이터입니다. 현금 기준 데이터고 여러분 이거 다 더해볼래요? 매출로부터 현금 유입된 금액에서 여기 매입 활동에서 현금 유출한 거랑 현금 유출한 금액, 유입한 금액, 유출 금액 0이니까 다 더해보시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요. 36만 원 나옵니다. 적어놓으세요. 이게 영업활동 현금의 현금 유입액입니다. 이거 다 더하시면 36만 원만큼 현금이 더 유입됐다. 영업활동 전체 현금 흐름을 통해서 36만 원만큼의 현금이 들어왔다. 36만 원만큼 현금 들어왔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끝났죠? 여러분, 직접법이 끝났습니다. 전 이제 이 문제를 간접법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이 문제. 이 똑같은 문제를 간접법으로 풀면 알겠지만 간접법으로 풀었을 때 영업활동 현금은 이게 나옵니다. 36만 원. 좀 이따 확인해 보세요. 나오는지. 여러분, 그래서 서브노트에 여기다 미리 메모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브노트에 어디 보시냐면은 442페이지 보세요. 서브노트 442페이지. 거기 뭐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간접법으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할 수 있는 어떤 양식, 틀이 만들어져 있죠. 그 틀 제가 칠판에 적을 건데 거기에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나와 있지. 그 밑에 여러분 우리 간접법으로 하더라도 직접법처럼 적으라는 게 세 가지죠. 거기 세 가지. 거기 세 가지 뭐가 있어요? 이자 수치, 이자 지급, 법인세 지급 보이십니까? 그 자리에 이거 적어. 5만 원 현금 유입액, 10만 원 현금 유출액. 그러니까 이자로 인해서 현금 받은 거, 이자로 인해서 현금 지급한 거, 법인세로 인해 현금 지급한 거 0, 0. 0이야, 0. 요거 적으라고 지금. 5만 원, 10만 원, 0. 요게 간접법을 하더라도 직접법처럼 파악한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밑에 그거 지금 적은 거 바로 밑에 영업활동 순현금 흐름 적는 란이 있지, 그치? 거기다 이거 적어. 36만 원. 이따 해보시면 36만 원 나오는 거 확인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간접법으로 하더라도 영업활동에서 생긴 현금 흐름 전체 순현금 흐름 36만 원은 동일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직접법으로 하든 간접법으로 하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야. 이걸 알았잖아. 우리 본문 내용 배울 때 알았던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잊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본문 내용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요 문제 직접법으로 한번 연습한 거를 물음 1번을 끝내드렸고 제가 바로 이어서 물음 2번을 할 건데 물음 2번은 여러분 이제 좀 필기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441페이지 메모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어. 거기다가 제가 좀 이따 분석할 거야.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분석할 때 그 분석하는 걸 좀 적으시고 그 영업활동 찾는 거는 442페이지 보면 거기에 현금흐름표 양식 만들어져 있지. 서브노트에. 그 양식에다 채워 넣으면 돼. 저랑 같이. 채워 넣으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그 틀을 만들어 놔야 돼. 요 지우겠습니다. 직접법은 끝났습니다. 직접법을 끝냈고요. 이젠 저는 간접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칠판에 적는 게 그 여러분 서브노트에 442페이지에 있는 걸 적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적을 필요 없어요. 거기다가 하시면 되니까. 자, 이쪽에다 좀 적을게요. 얘가 간접법으로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만들어야죠. 현금 흐름표. 자, 몇 년도 거 만드는 거냐면 X2년도 거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 연도를 적을 거면 X2년도 1월 1일부터 뭐 12월 말까지 요 기간 동안에 현금 흐름표를 좀 작성하는 겁니다. X2년도. 자, 틀 만드는 거예요. 거의 틀. 제일 먼저 영업활동 현금 흐름. 항상 우리는 활동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영업활동 현금 흐름.
제일 먼저 적고 그 다음이 투자활동, 그 다음이 재무활동입니다. 자, 영업활동인데 이 출발할 때 여기 처음 적는 게 당기순이익 적어도 돼요. 근데 이 문제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 어떤 걸 적든 관계없습니다.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자, 조금 있다가 요 숫자를 적을 건데요. 손익계산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자료 보세요. 손익계산서의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20만 원입니다. 이 문제 20만 원. 미리 적어 놓을게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자, 우리는 이 숫자에서 출발해서 간접법이라는 게 가감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가감을 할 때 먼저 손익 항목, 손익계산서의 항목, 손익계산서 항목 요걸 가감을 합니다. 여기다. 근데 여기 가감할 게 여기 몇 가지라고 돼 있냐면 거기 뭐 서브노트에 보니까 1, 2, 3, 4, 5. 그래서 5가지가 있나 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5가지. 요 5가지 항목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하는 걸. 5가지를 적을 거예요. 조종할 거를. 그다음 BS 항목이라고 돼 있는데 BS. 자, 재무상태표 관련된 항목을 조정하는 겁니다. 영업활동 관련된 자산부채 증감을 적는 건데 여기가 몇 가지가 적혀 있냐면 1번부터 6번까지라고 서브노트에 나와 있죠. 1, 2, 3, 4, 5, 6. 자, 이렇게 해서 6가지를 다 적고 나면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저게 나옵니다.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그쵸? 영업에서 그거를 여기다 적는 건데 전 여기 옆에다 적을게요. 여기다가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요 자리에 얼마가 적힐 겁니다. 이제 요 자리에 얼마가 적힐 거야. 그다음 요 밑에 영업활동을 간접법으로 하더라도 IFRS에선 직접법처럼 적으라고 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총 4가지가 있죠. 원래 총 4가지. 보통 나오는 게 이자 수치, 배당금 수치, 이자 지급, 법인세 지급 4가지인데 여기선 그 중에서 이자 수치하고 이자 지급하고 법인세 지급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건데 아까 우리가 이미 직접법을 했기 때문에 요 자리에다가 5만 원 적어라. 여러분 적혀 있지. 10만 원 적어라. 0. 이걸 아까 적으라 그래 제가. 요 3가지를 아까 제가 적으라 그랬어. 적고요. 요 적고 나면 36만 원 나올 거야. 이거 이따 확인해 볼 겁니다. 이게 맞는지. 여기가 이제 영업활동 순현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요 금액이. 영업활동 순현금 흐름이다. 그 다음 영업활동이 끝났죠. 끝났으면 이제 뭐 할 거냐면 투자활동입니다. 투자활동을 하는데 투자활동은 여기 적혀 있는 게 투자활동에서 현금 흐름 얼마가 있을까? 우리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은요. 현금 흐름을 총액으로 파악해서 적도록 돼 있고 총액으로. 그러니까 총액으로 파악해 적을 게 여기 투자활동의 3가지. 3가지가 있나 봐요. 3가지를 적을 겁니다. 3가지를 적고 나면 요 자리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얼마라고 나오겠죠? 요 자리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이제 적을 거예요. 그래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적을 거고 그 다음 요 자리에 재무활동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적을 건데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몇 가지라고 적을 거냐면 여기 보니까 4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4가지를 적어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까지 다 해서 현금이 활동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의 환율 변동 효과. 그쵸? 이 문제에서 제가 이제 알려주는 게 현금의 환율 변동 효과. 환율 변동 효과. 요걸 좀 알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현금의 환율 변동 효과.
요게 인제 앞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안 했던 내용인데 여기까지 적고 나면 활동의 세 가지 금액과 요 금액까지 적고 나면 현금의 증가 감소가 나오고 다 나오는데 여기 좀 밑에가 좀 좁긴 좁네 지금. 그래도 적을게요. 현금의 증가. 요 금액이 46만 원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46만 원. 그래서 현금의 증가 금액 나오고 나면 그 밑에 기초의 현금, 그다음에 기말 현금 요게 적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하면 끝나거든요. 현금흐름표 양식이. 됐습니다. 이쪽에다 이제 분석하는 거 적으면 되니까 뭐 이 정도 하면 틀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틀 다 만들었고요. 이 문제 푸는데요. 자, 무슨 법으로 풀 거라 그랬죠? 무슨 법으로? 간접법. 간접법으로 풀 겁니다. 간접법으로 풀 때는 접근하는 순서를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 순서대로 접근하면 좋은 거거든요.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 자, 이제부터 여기다 채워 넣을 거예요. 채워 넣을 때 어떤 계정 과목 순서대로 접근하라고요? 작성할 때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 순서대로 접근할 겁니다. 자, 첫 번째 438페이지 보시면 재무상태표를 뭐야? 그 순서대로 할 거예요. 재무상태표의 첫 번째가 뭐가 나와 있습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현금흐름표에서 현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재무상태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 숫자가 일로 오시면 여기다 적습니다. 기초금액이 45만 원이라고 돼 있고 기말금액이 91만 원 확인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기초기말을 확인하셨으면 어때요? 차이 나는 금액이 빼보세요. 기초기말을 빼니까 현금이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증가했죠. 얼마가 증가했습니까? 요 금액이죠. 46만 원. 그래서 제가 현금흐름표를 가리킬 때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현금흐름표는 정답을 알고 만드는 재무제표다. 정답.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이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적고 있는 거 여러분 서브노트에 그 442페이지에 적고 있는 거지. 여러분 확인해 봐. 이 만들어져 있잖아. 저는 칠판에 이렇게 만든 게 여러분은 거기 서브노트에 만들어져 있잖아. 그렇지? 거기다 좀 채워 넣고 있어 봐. 현금. 현금 이렇게 채워 넣어 일단. 채워 넣었지? 그다음 잘 봐. 그럼 얘가 정답이야. 정답인데 여기에 요게 뭐야? 영업활동 현금 금액이야. 이제 확인할 거야. 이 금액이 맞는지. 투자활동도 찾을 거야. 투자활동. 자, 그럼 우리 세 가지 활동. 세 가지 활동이야 이게.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박스 쳤어. 요 박스 친 세 가지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서 현금의 흐름이 생긴 금액이야. 1년간. 요 금액을 더했어. 더하면 이 금액이 맞아야 돼. 맞아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게 하나 있어. 현금의 환율 변동 효과. 요거. 그래서 노란색 박스 4개야 4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다가 현금의 환율 변동이라는 효과까지 요 네 가지를 더할까 조금 있다가 네 가지를 다 찾아 더하면 이 금액이 맞아야 돼. 46만 원이 맞는지를 확인해 볼 거야. 그렇게 가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순서대로 접근할 거라고?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 순서대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현금부터 접근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그 다음 뭡니까? 매출채권 있습니까? 자, 이쪽으로 오세요. 매출채권 확인했으면 매출채권 이겁니다. 매출채권은 영업활동 관련된 자산부채 적을게요. 매출채권이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적으세요. 이렇게 매출채권 증가. 그 다음 바로 밑에다가 손실충당금,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도 증가했습니다.
그 숫자를 확인해 보시면 매출 채권이 증가한 금액은 15,000원이고요. 손실 충당금이 증가한 금액은 2,000원입니다. 우리 자산이 증가한 거는 반비례니까 차감. 손실 충당금은 대변에 있으니까 정비례 2,000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다음 나와 있는 계정 과목이 재고자산이랑 선급비용입니다. 재고자산 선급비용 적을게요. 재고자산은 감소했고요. 선급비용도 감소했습니다. 금액이 4만원이란 금액과 2만원이란 금액입니다. 적으세요. 4만원과 2만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급비용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정 과목이 뭡니까?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활동이죠? 일로 오세요. 투자활동. 여러분, 투자활동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총액으로 그 숫자가 기초 금액에서 기말 금액까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따라가 봐야 됩니다. 따라가. 그래서 페어밸류 선택 금융자산을 분석을 해볼 텐데 얘를 분석하기 위해서 추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추가 자료 확인할 겁니다. 추가 자료가 1번이 있는데 장부금액 4만원인 이 금융자산을 35,000원 처분했다. 여러분 공부했을 때 공부했습니까? 페어밸류 선택 금융자산은 이게 지분 상품인데 OCI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얘는 NI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분했을 때 처분 손익이 0이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금액까지 공정가치 평가를 먼저 하고 평가 손익을 OCI로 보낸 다음에 처분 손익을 0 되게 만든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분계 이렇게 합니다. 차변에 얘가 장부 금액이 4만원인데 35,000원에 팔았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5,000원만큼 공정가치가 떨어졌습니다. 35,000원에 팔아야 되니까 여기에 OCI 평가손실 OCI 5,000원 평가손실을 적고 대변에 선택자만 쓸게 선택 금융자산을 얼마 5,000원 감소해 그러면 4만원 장부금액에서 5,000원을 감액하니까 35,000원 됐고요. 그럼 차변에 현금 35,000원. 여러분 제가 지금 적고 있는데 이 분계를 여러분들은 서브노트 441페이지 메모할 수 있는 페이지 메모 거기다 적는 거야. 이렇게 분계 적는 거야. 자, 이렇게 적으면 어때요?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 처분했을 때 처분 손익이 0이지. 처분 손익이 안 나오게 만들었잖아. 처분 손익이 없도록 이렇게 분계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우리 기초기말 금액이 맞는지 좀 확인 좀 해봐야 되는데 먼저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으로 가보자. 가보니까 기초금액이 얼마인지 불러봐봐. 기초금액이 18만원이야. 잘 봐. 18만원. 거기서 이거 빼. 18만원에서 5,000원 빼. 5,000원. 5,000원 이거 감액했잖아. 그 다음 35,000원 빼. 빨리 빼. 5,000원 빼고 35,000원 빼면 얼마 나와? 14만원 나와? 확인 잘해. 14만원 나왔어? 그런데 기말금액이 얼마가 돼 있어? 13만 8천원 돼 있다는 얘기는 이 선택금융자산이 2,000원 더 감소해야 돼. 선택금융자산이 2,000원도 자산이 감소돼야 되는데 자 여러분 재무상태표 대변 쪽에 마지막에 보시면 OCI가 금융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돼 있는데 걔가 기초금액은 0인데 기말금액이 마이너스 7,000이니까 여기 봐봐. 여기 5,000원 있는데 2,000원만큼 OCI 평가손실 요 마이너스가 2,000원 이렇게 적혀야 봐봐.
5,000원과 2,000원 더하면 7,000원이지. 7,000원 마이너스. 마이너스 7,000원. 요렇게 돼서 맞아지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하면 뭐냐면 이게 올해 1년 동안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이 요렇게 변했구나. 이 개정 과목이 올해 1년 동안 요런 거래를 통해서 기초금액에서 기말금액까지 변했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확인. 자, 우리는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나면 이거 데이터 가지고 이거 분석 왜 한 거야? 현금 흐름표를 만들기 위해서 분석한 거야.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에 이런 분석을 한 건 이 데이터를 가지고 현금 흐름표에 반영하려고 한 거거든. 그럼 우린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을 분석했을 때 여기서 제일 먼저 현금 흐름표에 갖다 적을 것이 현금의 흐름이야. 현금의 흐름. 현금의 흐름. 현금이 유입되거나 현금이 유출된 거 확인하는 거야. 보시고 얘기해. 현금의 유입 밖에 없지? 분석했잖아. 분석했더니 이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을 처분해서 현금이 유입된 거밖에 없잖아. 봐봐 좀. 현금의 유입 얼마? 35,000원. 35,000원. 갖다 적자. 갖다 적어. 요 35,000원만큼을 갖다 적어. 일로 와봐. 현금의 유입. 요 자리야.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 페어밸류 OCI 선택자만 쓸게. 선택 금융자산의 처분해서 35,000원만큼 현금이 유입된 거야. 적어라. 선택 금융자산에서 35,000원만큼의 현금이 유입된 거다. 유입된 걸 적었습니다. 적으셨어요? 일로 오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분석했을 때 잘 들어봐. 우리 지금 영업활동 현금으로 간접법으로 해. 간접법으로 했을 때 이 분석에서 NI 건드린 게 있으면 우리 간접법의 출발점이 NI거든. NI. 근데 여기 봐봐라. OCI가 있어. OCI가 있는데 OCI는 NI가 아니지. OCI 건드린 거지. OCI. 이게 투자활동이야. 투자활동인데 이리 와 보자. 그 제가 여러분들 우리 본문 내용 가르칠 때 현금 흐름표에서 요 간접법을 할 때 가감을 하는 손익 항목 여기에 영업활동 아닌 손익을 제거하거든. 이때 제가 부탁했던 거 첫 번째 여기에서 만약 제거한다. 영업활동이 아닌 손익을 제거한다고 할 때 그 손익이 여기 들어있는지 먼저 확인해. 출발하는 요금액에 들어있어? 들어있는데 투자활동이야? 그러니까 들어있는데 영업활동이 아니야? 그럴 때 제거하는 거야. 근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확인한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은 저기야 여기 안 들어있어. OCI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안 들어있다고. 안 들어있는데 투자활동이야.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요 금액에서 출발해서 영업활동 손익만 남기려는 거거든. 영업활동이 아닌 손익을 제거하는 건데 여기 들어있지 않은 건 제거할 게 없잖아. 그래서 일로 왔을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게 우리가 이렇게 OCI 건드린 게 투자활동이면 간접법을 할 때 출발점이 NI이기 때문에 OCI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으면 제거할 것도 없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 그 다음 계속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어할 게 없는 거야. 이 OCI는 갖다 적을 게 없는 거야. 현금의 흐름만 갖다 적었어.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 개정 과목이 뭡니까? 설비자산 맞죠? 설비자산이면 추가자료 봐야 되겠습니다. 추가자료 2번에 취득원가 12만원, 장부금액 85,000원. 여러분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 설비자산의 취득원가가 12만원짜리다. 설비자산 12만원짜리다. 근데 장부금액이 얼마라고요? 85,000원. 그 말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란 얘기야? 12만원이 취득원가인데 85,000원 장부금액이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35,000원이란 얘기입니다. 35,000원 감가상각 누계액. 그래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뺀 금액이 장부금액이죠. 장부금액 이 금액에서
얼마에 팔았냐면 65,000원에 처분했습니다. 현금 65,000원 처분했고요. 그 외에 처분 없었다. 그럼 잘 봐. 이게 얼마야? 싸게 팔았네. 싸게 팔았어. 그럼 처분 손실이 2만 원 발생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2만 원만큼 처분 손실. 여러분이 처분 손실이 손익계산서에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분 손실 손익계산서 자료 보시면 있을 거예요. 손익계산서 데이터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2만 원 적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잘 했습니다. 그 다음 자, 우린 이제 뭘 맞출 거냐면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을 맞출 건데 먼저 설비자산을 보겠습니다. 설비자산의 기초금액 165만 원인 거 확인하세요. 기초금액이 165만 원. 근데 그 금액에서 이 금액을 빼세요. 요 12만 원을 빼세요. 12만 원이라는 숫자를 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153만 원 나오는데 기말금액은 얼마로 돼 있냐면 178만 원입니다. 자, 기말금액이 그렇게 올라가려면 25만 원 차이 나는 설비자산 늘려줘야 맞아지는 거고요. 그만큼 설비자산을 취득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좀 맞출 건데 감가상각 누계액 올해 감가상각비가 있을 거예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기초금액 보세요. 기초금액이 얼마냐면 34만 원입니다. 34만 원에서 여기 보세요. 감누 얼마 뺐습니까? 3만 5천 원 빼세요. 3만 5천 원 빼면 기말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기말금액이 안 맞습니다. 35만 3천 원과 얼마 차이는 4만 8천 원입니다.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감가상각비가 4만 8천 원, 4만 8천 원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설비자산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분석하는 어떤 투자활동 분석이 기본이 기본. 이 정도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정도 분석하는 게. 이 정도를 여러분 아주 쉽게 하셔야 돼요. 이 정도의 분석이 안 되시면 기본 본문 내용에서 투자활동 공부를 안 하신 거죠. 다시 한번 피드백 하세요. 제대로 모르시면. 자, 이거 분석 왜 했습니까? 이 분석을 왜 한 거죠? 우리 현금 흐름표를 만들려고 이 분석을 한 겁니다. 이 분석에서 제일 먼저 현금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잘 봐요. 현금이 유입됐죠? 6만 5천 원. 여기 봐요. 현금 유출됐죠? 이만큼. 자, 무슨 활동으로 현금이 들어온 겁니까? 무슨 활동으로 현금이 나간 겁니까? 투자활동. 투자활동이니까 투자활동에서 현금이 유입된 금액이 6만 5천 원. 현금이 유출된 게 25만 원. 갖다 적을게 일단. 투자활동에다 이 두 가지를 적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설비자산, 설비자산을 처분한 게 있고요. 취득한 게 있는데 설비자산 처분해가지고요. 돈이 6만 5천 원이 들어왔고요. 취득하면서 이만큼의 현금이 나갔습니다. 자, 그럼 투자활동에서 현금의 흐름을 세 가지를 다 적었거든요. 그럼 이걸 더해볼까요? 더해보시면 이게 딱 10만 원이고요. 이건 마이너스니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채워넣으세요. 마이너스 15만 원이라고.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다 정리했죠?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설비자산 분석했을 때 여기 보세요. NI 건드린 게 있나 보세요. NI 건드린 게 있습니다. 처분 손실이 NI 건드렸고요. 감가상각비 NI 건드렸어요. 두 가지가 NI 건드렸는데 우리가 NI 건드렸지만 이거는 뭐예요? 투자활동입니다. 투자활동 관련된 손익이에요. 투자활동. 그러니까 영업활동이 아니거든요. 요 손익이. 그러면 처분 손실하고요. 감가상각비 두 개. 일로 오세요. 여기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과 감가상각비 이 두 개가 말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나요? 항상 이거 제거할 생각하면 이게 영업활동이 아니니까 제거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요 금액에 들어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요 금액에 들어있다.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란 숫자 안에 이 두 개가 들어있는 거 확인하세요 빨리. 그러면 처분 손실 2만 원과 감가상각 4만 8천 원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이건 영업활동이 아니거든요. 이 두 가지는 투자활동이에요. 영업활동 손익만 남기려면 제거해야 되니까 비용으로 잡혀있는 걸 더해주는 거죠. 비용으로 들어있으니까 더해주면 여기 반영이 안 된 것처럼 이렇게 조정하는 거죠. 계속합니다. 설비 자산이 끝났어요. 설비 자산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뭐 할 거예요? 자, 우리 어떤 개정 과목 순서대로 접근하고 있죠? 간접법으로 풀기 위해서 어떤 개정 과목 순서대로?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 순서 접근해서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차변에 자산 항목이 다 끝났어요. 이제 뭐 할 거냐면 대변을 할 거예요. 매입 채무가 나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적으세요. 매입 채무라는 개정 과목이 뭐가 됐냐면 증가했거든요. 얼마 증가했냐면 3만 원. 적는 겁니다. 이렇게 3만 원. 그다음 단기 차입금이 나오네요. 단기 차입금 무슨 활동이죠? 재무 활동입니다. 일로 오세요. 단기 차입금 재무 활동이면 이쪽에서 분석해야 됩니다. 투자 활동이나 재무 활동은 총액으로 분석을 해줘야 돼요. 단기 차입금. 추가 자료 보겠습니다. 추가 자료 보니까 단기 차입금이 추가 자료 3번에 기중에 단기 차입금 10만 원 차입했다는 말이 보입니다. 그럼 차변에 단기 차입금을 차입해서 10만 원만큼 현금이 들어왔고요. 대변에 단기 차입금 10만 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기초기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단기 차입금이 기초에 얼마였냐면 단기 차입금이 기초에 25만 원이네요. 25만 원에서 더하기 10만 원 더하니까 기말금액 20만 원과 안 맞아요. 얼마가 안 맞냐면 15만 원만큼이 안 맞아요. 그 말은 15만 원만큼 단기 차입금을 단기 차입금을 이만큼 감소시켜야 되고 그 말은 현금을 지급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분석이 끝났는데요. 보시고요. 단기 차입금을 분석해서 단기 차입금으로 인해서 현금이 유입됐죠. 현금 유입, 재무활동의 현금 유입, 재무활동의 현금 유출 이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이 나간 금액 우리 이거를 현금 흐름표에 갖다 적으려고 하는 겁니다. 갖다 적겠습니다. 이쪽에 여러분 양식에다가 재무활동 단기 차입금을요 상환한 금액이 있고요. 단기 차입금을 차입한 금액이 있는데 단기 차입금을 갚으려고 현금이 15만 원 나갔고요. 단기 차입금을 빌리려고 10만 원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금 10만 원 유입된 거랑 10원 유출된 거 뭐 순서를 요 반대로 적어도 돼요. 순서 중요하지 않아요. 뭘 먼저 적든 현금이 나간 거 15만 원, 현금이 들어온 거 10만 원. 잘 적으세요. 이 둘 중에 뭘 먼저 적도 관계 없습니다. 계속합니다. 단기 차입금이 끝났고요. 그 다음 미지급 비용이 나와요. 미지급 비용. 자, 미지급 비용이 3만 5천 원. 일로 옵니다. 미지급 비용이 증가했어요. 3만 5천 원. 부채가 증가한 겁니다. 여기까지 많이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업활동에 자산부채 관련된 거는 이제 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 거 합니다. 그 다음 게 저겁니다. 미지급법인세. 미지급법인세가 3만 원 증가했는데 여러분 그건요 여기다 안 적습니다. 왜냐? 여기다 왜 안 적냐? 여기 법인세 지급 분석할 때 고려가 됐어요. 여기 고려가 됐기 때문에 여기다 적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다 고려가 돼서 0이 됐으니까. 그 다음 뭐 적을 거냐면 이걸 좀 적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 봐요. 이자 수치하고 이자 지급액 직접법처럼 적었죠. 그러면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 일로 오세요. 여기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에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 직접법처럼 적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접법 양식에서 요 손익 항목 제거하는 것 중에 요 위에 것들 요 두 가지는 영업활동이 아니니까 제거한 거고요. 이 두 가지 여기 들어있는데 영업활동 아니니까. 근데 요것들은 영업활동이 맞는데 요것들은 여기에 직접법처럼 따로 분석해서 적을 거기 때문에 여기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이자 수익이 5만 원 들어있는 걸 제거하는 거고요. 이자 비용은요 10만 원이라는 숫자하고요 1만 원인데요. 어차피 더해서요 11만 원에 한 번에 적으세요. 여러분들은 11만 원에 한 번에 적는데 여기서 10만 원만큼은 여기다 적을 거니까 제거한 거고요. 1만 원만큼은 4할차 상각이어서 영업활동 아니니까 제거한 겁니다. 요 1만 원만큼은 이자 비용이 영업활동 아니니까 제거한 거고 요 10만 원만큼은 여기다 따로 적을 거기 때문에 제거한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계속할게요. 자, 그럼 좀 어디까지 했습니까? 미지급 법인세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제 어디 할 겁니까? 사채라는 걸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사채라는 걸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니까 올해 사채가 할인 발행했다는 말이 보입니다. 사채 액면 금액이 얼마 증가했냐면 40만 원이니까 사채를 40만 원 액면 금액자를 발행했는데 5만 원만큼 할인 발행을 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기말에 봤을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4만 원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1만 원만큼 더 감소한 게 있어야 되고 1만 원만큼 이게 바로 이자 비용. 이게 4할차 상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채 관련된 계정 과목의 기초기말을 맞췄거든요. 여기서 먼저 현금의 흐름이 있는 이 금액이 재무활동입니다. 재무활동으로 현금 유입액이 생긴 거고요. 또 요게 NI에 들어있습니다. 이자 비용. NI에 들어있는데 요게 재무활동입니다. 4할차 상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건 재무활동 1만 원 제거해야 됩니다. 요 두 개.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저걸 반영하기 위해서 여기 NI에 들어있는데 요 4할차 상각 1만 원 제거한 겁니다. 재무활동이라서. 그리고 여기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 사채를 발행해서 현금이 들어왔는데 35만 원이 현금이 유입됐다 이렇게 적는 겁니다. 사채까지 했습니다. 사채가 끝났으면 그 다음이 자본금인데 자본금은 기초기말이 160만 원으로 똑같기 때문에 변동된 게 없습니다. 그 다음 이익잉여금 합니다. 이익잉여금 이쪽으로 오시고 다섯 번째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먼저 매년 기말에 집합손익 다시 말해서 당기순이익 때문에 증가합니다. 이익잉여금이 당기순이익으로 증가하는데 이 문제 당기순이익이 얼마였어요? 손익계산서 보세요.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17만 원입니다. 잘 확인하시고요. 17만 원. 그럼 17만 원만큼 이익잉여금이 증가했어요. 자, 그럼 기초금액에다가 이 17만 원만큼 이익잉여금을 더해 보시면 기말 금액이 안 맞을 겁니다. 얼마 안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기초금액 얼마입니까? 기초금액이 79만 원인데 79만 원에 더하기 17만 원 더하니까 기말 금액이 96만 원인데 88만 원으로 돼 있으니까 얼마 안 맞냐면 8만 원만큼 이익잉여금이 감소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 8만 원만큼 이게 바로 현금 배당금 지급한 겁니다. 주주한테 현금 배당금을 지급한 거야. 여러분, 배당금 지급한 건 무슨 활동입니까? 이게 재무활동이에요. 기본적으로. 출제자가 이 문제에서 영업활동으로 보라는 말 안 했으면 이건 재무활동입니다. 재무활동.
근데 배당금 지급은 기출문제에서 이걸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라고 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자료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배당금 지급을 영업활동으로 보라고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무활동. 그러면 8만 원 현금 지급한 거 재무활동 갖다 적겠습니다. 일로 오시고 여기 배당금, 현금 배당금 지급한 거죠. 지급한 거 8만 원이 재무활동에 현금 유출액으로 적히고요. 자, 이거 더해 보겠습니다. 자, 더해 보시면 얼마 되는지 확인할게요. 요게 22만 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재무활동으로 해서 현금이 유입된 금액이 22만 원. 맞는지 확인하세요. 자, 맞습니다. 22만 원. 여기까지 확인했어요. 잘하세요. 22만 원. 거의 끝나갑니다, 이 문제. 자, 여기서 이제 질문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 현금 배당금 지급했더니 선생님, 저희 자본편에서 현금 배당금 지급하면요. 요 현금 배당 지급한 거에 10% 이상, 다시 말해 8,000원, 10% 이상, 8,000원만큼 대변의 이익준비금, 차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런 거 하라고 했잖아요. 왜 여기서는 그거 분석 안 했어요? 잘 보세요. 왜 안 했냐? 8,000원이라는 숫자가 이익잉여금을 줄이고 미처분, 이익준비금 늘리면 얘도 이익잉여금이고요. 얘도 이익잉여금입니다. 둘 다 이익잉여금이니까 이익잉여금 총액이 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분석할 때 이익준비금을 적립한 거는 분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현금 흐름표 분석을 하실 때는 현금 배당금 지급했을 때 이익준비금 이렇게 분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자, 우리 어디까지 했습니까, 지금?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 순서를 분석했잖아요. 어디까지 했어요? 저기까지 했죠? 이익잉여금 다 했어요. 마지막에 있는 게 금융자산 평가 손실인데 그것도 했어요, 아까. 그 페어밸류시아의 선택 금융자산 분석할 때. 그럼 다 했는데 안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 안 했냐? 외화환산 이익, 손익계산서, 외화환산 이익. 여러분들 추가 자료 보겠습니다. 추가 자료 7번입니다. 7번은 외화환산 이익이 외화예금에서 발생했다. 일로 오세요. 분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쪽에다 분개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6번. 외화예금에서 차변에 이랬답니다. 현금이 3만 원 증가하면서 대변에 외화환산 이익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에 환율이 올랐던 거예요. 현금인데 환율이 좋아져서 외화환산 이익이 생기면서 현금이 증가하게 된 거예요. 환율이 올라서. 여러분,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현금이 증가했습니다. 현금이 증가했어요. 현금이 증가했는데 이게 잘 보세요. 영업활동을 잘한 겁니까? 투자활동에서 돈이 들어온 겁니까? 재무활동에서 돈이 들어온 겁니까? 이건 어느 활동도 아니죠. 환율이 변해서 그냥 현금 늘어난 거죠. 이거를 현금 흐름표에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세 가지 활동 중에 어디다 못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여러분들 11판 교재, 여러분 11판 기본서 교재에 1479페이지 보시면 5.4란 제목에 외화 현금 흐름이라고 적혀 있는데 넘기겠습니다. 1480페이지 보시면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입니다. 밑줄 칠게요, 같이. 기준서에서는 외화로 표시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환율 변동 효과는 기초와 기말에 현금을 조정하기 위해 현금 흐름표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금액은 실제 발생한 현금 흐름이 아니므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현금 흐름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로 표시한다라고 밑줄 쳤죠, 여러분? 그 밑에 박스를 보세요. 박스 안에 현금 및 파란색 글씨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환율 변동 효과라고 적혀 있는 거 그렇게 적으란 얘기고요. 밑에 예8번이 있거든요. 그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8번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설명을 좀 할 건데 자, 일로 오세요. 자,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에서 자, 일로 오겠습니다. 자, 일로 갈까? 일로 먼저. 여기 외환산 이익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요 20만 원에 외화환산이익이 들어있어 안 들어? 들어있다. 손익계산서를 봐봐 지금. 이 문제 손익계산서에 외화환산이익이 여기 들어있어. 근데 3만 원 들어있는데 요 3만 원만큼을 여기서 빼지 않으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그냥 들어가게 돼 있어. 요 3만 원이. 3만 원이. 그러니까 요 자리에다가 저거 외화 환산이익을 3만 원 없애버리는 거야. 여기 들어있는데 3만 원 들어있는데 이걸 없애버려. 이거 안 없애면 그냥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들어간다니까. 여기 영업활동 현금 유입액에 3만 원이 들어가 버려. 이 영업활동으로 안 볼 거니까 현금의 환율이 올라간 거니까 저거 빨리 여기다가 외화환산 이익이라고 3만 원 제거했지. 그런 다음에 일로 와. 여기에다가 3만 원 적어. 3만 원만큼 현금의 환율 변동이 생겨서 현금이 늘어났다. 이거 현금이 늘어났다. 현금이 늘어나서 3만 원. 적었어 이렇게? 그럼 일로 와봐. 우리가 여기서 분석했을 때 이 외환산 이익이 NI에 들어있는데 손익계산 NI 들어있는데 요걸 영업활동 현금 유입으로 안 볼 거니까 요거를 간접법으로 할 때 제거를 하고 현금이 늘어난 거 이거를 별도 표시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일로 왔을 때 적었어 여기? 3만 원이라고 적었어? 그럼 계산기 두들겨 이제.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구나. 36만 원이 맞는지. 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요 법비 차감전 순이익부터 더하세요. 더하시고 이것도 더하세요. 여기가 얼마인지 여러분 확인하세요. 이 금액 맞는지 확인해야 돼. 41만 원이 나오는지 확인해 줘. 맞습니다. 41만 원 나옵니다. 적으세요. 이걸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이라고 말하고요. 적었죠? 여기서 요거 더하시고 빼시고 하면 이게 나옵니다. 36만 원 나옵니다. 확인했지? 다 돼서 이제 끝났어. 요 금액과 요 금액을 더해. 그리고 요거까지 더해. 3만 원까지. 그랬을 때 이 금액이 나온지 확인해 봐. 36만 원. 46만 원. 확인하세요. 36만 원 영업 활동에서 현금이 들어왔고요. 투자 활동에서 현금이 10만 원 나갔고요. 재무 활동에 현금이 22만 원 늘어났고요. 현금의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3만 원만큼 현금이 증가했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다 더하니까 이거 나오죠? 끝났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이게 맞았다는 얘기는 다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만든 거야. 이게 뭐 한 거야? 간접법으로 이 문제에 현금 흐름표를 작성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제가 같이 만들었을 때 혼자서 이걸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잘하는 겁니다. 이걸 혼자서 이렇게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세요. 이 문제를 혼자서 이렇게 끝까지 다 만들어 보는 걸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세요. 계속. 만약에 연습하시다가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제가 이 풀어준 강의 공개 강의잖아요.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시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금 흐름표라는 건 이렇게 주관식 문제를 먼저 풀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1차 시험 대비해서 객관식 문제 풀어야 되거든. 근데 객관식 문제 풀기 시작하기 전까지 이 주관식, 현금 흐름표, 주관식 문제를 통해서 현금 흐름표 전체 틀이잖아. 틀. 영업활동부터 투자활동, 재무활동까지 다 만들어 보는 걸 다 연습해가지고 이 틀이 잡혀야 이렇게 만드는구나라는 게 확신이 들거든. 그렇게 연습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현금 흐름표는 객관식 문제 풀기 전에 지금 저랑 같이 한 이 연습, 주관식 문제 푸는 연습을 먼저 하시고 이게 좀 확실하게 좀 숙달이 되신 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푸셔야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부탁합니다. 현금 흐름표는 반드시 주관식 문제를 열심히 여러 번 연습해서 본인이 저렇게 작성하는 과정과 흐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 객관식 문제를 풀어봐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순서를 잡으세요. 먼저 주관식 문제를 꼭 푸세요. 알았지? 그래서 제가 이 공개 강의 촬영해 드린 거야. 이걸 언제든지 여러분이 보시고 다시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자, 이렇게 저는 요 서브노트에 들어있는 주관식 문제를 풀어 드렸는데, 요 문제가 여러분 주관식 연습 교재에도 들어 있어요. 제가 이거 주관식 연습 강의할 때 요 문제는 우리가 공개 강의에 올려져 있으니까 그 강의를 보면서 본인이 풀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문제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이걸 보시고 현금 흐름표를 공부하시는데 도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